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로 부동산 잔치가 끝났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투에 가장 좋지 않은 징조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이 오르거나 나홀로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상승인데, 최근 이런 것들만 오르고 있고 먼저 급등한 똘똘한 아파트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DSR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자는 완전히 시가 마른 상황입니다. 올겨울 급급매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하락한 몇 년 후를 기다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는 개인 상황과 지역,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진짜 끝났다. 전국 집값 초비상 최대 위기. 지금 집을 잡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다리를 빼버렸죠. 바로 이게 이번에 충격적인 또 하나의 DSR 규제입니다. 자, 우선 집값 추락 중인데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장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오른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팽팽해요, 양쪽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집값이 추락하고 지금 끝났다고 하는지 지켜볼게요. 자, 뭐 이거 보세요. 가격에 못 판다, 아니 안 산다. 아무튼 팽팽한 부동산 시장. 먼저 이제 거래량부터 한번 볼까요? 거래량 해석이 각각 달라요. 상승론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잠겼는데 무슨 놈의 거래가 늘어나겠냐, 상승 기대감으로 호가는 오히려 높다. 자, 이렇게 거래량 감소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론자들은 이래요. 장기간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지금 매수자가 씨가 말랐다, 실종됐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다. 두 번째, 하락에 대한 기대감, 너무 뛰어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 이것도 시큰둥하다. 완전 다른 지금 상승론과 하락론의 전망이죠. 이번에는 매수 심리 가지고도 서로 달라요. 상승론, 매수 심리, 심리는 꺾였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도자 우위다.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5년간 일시적 하락 후 급등했다. 과거의 매수 심리를 보면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또 폭등했다가 내려오는 듯 하다가 폭등했다가 지금 계속 그랬어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하락론은 2020년, 21년 최고 상승 후에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 너무 많이 뛰었다. 최고 상승 후에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거품, 구조적인 문제로 심리가 추락한 것이라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참 다들 그럴싸한 시세 하향세. 지금 이제 시세가 하락이라기보다도 아직은 영위니까 시세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것도 상승론자 하향세이지만 상승률이 아직도 높다. 그렇죠, 0이 아니니까 높게 유지되고 있다. 집값 안정 대책이 없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동기가 필요한데 대책도 없이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집값 안정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폭등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온 듯 하다가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하락론은 신고가가 지금 줄어들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 줄고 하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대세하락에 진입했다. 자, 대출 문제. 대출 문제도 상승론 전망은 이래요.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한 게 아니다. 가계 대출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건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잡은 거다. 현금 수요 대기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미 서울은 11억이 넘어간 상황이라 뭐 대출로 집 사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현금 수요 대기자들이 지금 급매를 잡고 계속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하락론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이제 다주택 그 양도세 있죠, 중과, 이런 것들로 매물이 지금 잠겨 있는데, 자, 얘들이 이제 결국은 매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이 침체가 되면서 이 매물은 쌓이게 되고 매수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이 대출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부동산 DSR 시행 내용, 효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고 근거자료 같이 제시할게요. 자, DSR 규제 아주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일단 느낌으로도 아주 쉽게. 자, 내용적인 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2억 원 이상 그 차주 단위로 DSR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단계별 시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점자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거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규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제2금융권 있죠. 이것도 강화하는데 그럼 제2금융권이 뭐냐?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DSR 규제의 효과는 뭐냐? 부동산과 주식 이거의 영끌이라든가 비투라든가 투자 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진다. 두 번째,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고 금융 지금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정말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금융 불안이 안정될 것이다. 또 하나, 무주택자들이 청약이라든가 갭투자, 똘똘한 한 채 이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러니까 영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DSR 규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집값 조정,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것은. 제한적이다 하락도.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폭등 주범인 전세대출. 서민들을 위한다고 전세대출을 허용해 버렸잖아요. 이건 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집값 폭등의 원흉이 바로 전세대출이에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전세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전세와 투기 수요, 갭 투자를 자극해가지고 집값 상승한다. 뭔 말이냐? 영끌 못하는 대신 전세값은 뛸 것이다. 또는 투기 수요들이 이 갭 투자로 몰린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걸 안 막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참 그럴싸한데 어찌됐거나 DSR 규제가 집값 상승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봤더니 대출 틀어막는다. 자, 주담대 신용대출 1, 3단계 진행 및 주택 구입 시 사례를 보자고요. 내년 7월엔 대출 1억 넣으면 DSR 적용. 자, 보시면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이게 바로 이제 7월 이전이죠. 그리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8천 초과 N 1억 초과. 자, 보면 1단계 현행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주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7월달 2022년 그리고 1월 보시면 총 대출액이 2억 원. 자, 초과 1, 2를 유지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3단계 23년 7월, 22년 7월까지. 자, 이거 보시면 총 대출 1억 원. 대신에 이게 폐지가 됐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대상을 보자면 신규 취급 주담대 8.8%, 1단계는 12.4%, 신규 취급 주담대. 그 다음에 2단계는 전 차주의 13.2, 전 대출의 51.8.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서 전 차주의 29.8, 전 대출의 77.2. 그리고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보면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이 있는데 지금은 40, 70, 160, 60, 90 이런데 얘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조정했을 때 이제 은행은 그대로 40이고 보험 50, 상호 162, 110으로, 카드 62, 50으로, 캐피탈 92, 65, 65로, 저축은 90에서 65%로 각각 다 하향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이거 사례를 보자고. 서울의 6억 원 주택 구입 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자, 보면 주담대하고 어떤 대출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규제 비적용 시는 2029만이었는데 자, 1단계 적용 시 2029만 그대로죠. 그리고 2단계 적용 시 1816만으로 줄어듭니다. DSR 퍼센트 각각 24.5, 24점 적용했을 때 주담대 한도가 3억인데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억 5천만으로 확 줄어버려요. 6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자 3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건 DSR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DSR 2단계 적용 시에는 1억 5천.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로 집 사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너네들이 능력 되는 대로 집을 잡아라. 자, 5천만 원일 경우는 금방 말했죠. 자, 1단계는 뭐 2억 2,900 그대로지만 2단계 와서 1억 6,875로 줄었죠. 자, 6천만 원이면 좀 늘어나죠. 이제 여기는 거의 2억 8천. 얘도 2억 5,310. 근데 아무리 이제 연봉이 세더라도 7천, 8천 얼마가 되든 2억 8천으로 묶어버렸어요.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 2억 8천으로 역시 묶어버렸습니다. DSR 적용 규모도 이제 금액이 연봉이 세면 셀수록 더 낮춰버렸죠. 결국 이 이상은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물론 능력으로 좀 더 해주는 건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끝없이 대출해주지 않는다. 한도가 있다.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 단기 폭락과 장기 위험.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어떨까요? 저게 어떨까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해요. 사라 마라.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나쁘다도 기간에 따라 다른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어떻게? 자, 장기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장기적. 장기적이란 말은 이번에 하락할 때 그 무시해버리고 다음 상승할 때 또는 10년이든 20년이든 끌고 갔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떨어진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올라간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위험한 거 이건 집을 잡으면 안 돼요. X라고 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잡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기 보자고. 어떤 것들인지. 자, 구분을 해놨어요. 지역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안 좋아요. 왜? 인천도 안 좋아요.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디라고 표시했어요? 외곽. 경기도 인천 외곽은 거래도 안 될 뿐더러 나중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별로. 지금은 이제 너나 나나 다 쪘잖아요. 8년째 뛰다 보니까. 자, 그런데 다음에는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외곽. 그 다음에 지방은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물론 집값이 좀 싼 것들 뭐 아파트인데 멀쩡한 아파트인데 싸다 그러면 뭐 폭락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건 살만해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을 보자고. 유형.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상가. 이제는 상가 넘쳐납니다. 신도시가 늘어날수록 상가도 늘어나요. 공실 생기고요. 인구도 줄어요. 할 것 없으면 장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지금 막 거래 잘 되잖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기회비용을 놓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위험한 거 제시하고 있어요. 가격. 소외지역의 아파트. 내가 사는 곳이 소외지역이냐 소외지역이냐 아니냐는 올해 뛰었느냐 또는 작년 하반기부터 뛰었느냐. 즉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뛴 것들은 다 소외지역 안 좋은 곳이에요. 지역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장기간 정체됐어. 안 뛰잖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집 뛴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왔어. 별로 좋지도 않는 지역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어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헤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폭락 후에 대신에 얘들은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뭐 비싼 것들은 아니잖아요. 주로. 그렇지만 얘들도 폭락합니다.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또 거래량도 부족해서 팔리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2021년이나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뛴 아파트들을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거 이거 동그라미네요. 그래요. 폭락 무시하고 잡아도 됩니다. 다만 이왕이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잡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 얘들이 더 뛰었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지역. 서울,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의 어떤 중심지. 얘들은 또 회복하고 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조심할 점은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경기도, 인천, 지방의 중심지의 비싼 아파트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또 신고가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 비싼 아파트, 폭등한 아파트, 10억 이상 아파트. 어우, 벌써 비싼 아파트, 폭등한 아파트, 10억 이상 아파트. 하락장에 애들이 많이 떨어지지 뭐 싼 게 떨어지겠어요. 다만 폭락장에는 위험해도 장기적으로는 얘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건 강남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억짜리가 있다. 얘 뭐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뭐 떨어지면 다음에 30억
회복하고 40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걔들은. 자, 그런데 이 포인트 보세요. 폭락 후의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찍는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회복 불능인데,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얘기는 하락장에도 잘 팔릴 가능성이 커요. 비교적. 꾸준히 상승한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꼭 14년부터 15, 16, 17, 18, 19, 20년에 뛴 것도 괜찮아요. 20년 상반기에 뛴 것도 괜찮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뛴 아파트들은 별로 안 좋다고 했죠. 다만 얘들 유양 잡는 거 올 겨울에 좀 싸게 잡거나 또는 폭락장에 잡는 게 얘들도 좋겠죠. 비싸게 잡으면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프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집값 이대로 가다가는 폭탄 터진다. 가계부채 지금 초과됐어요. 금융위기 신호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DSR 규제가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금융위기의 신호탄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지금 부동산 거품이 최고. 이건 여러분들 지방의 중소도시도 지금 10억 넘는 것들이 막 너무 수두룩합니다. 30평대가. 거기 사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4억짜리가 10억. 피가 막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금리 인상은 지금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품 분기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해야 하는데 이러면 취약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파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집값 폭락할 수가 있다 이거죠. 취약계층은 파산한다고 했잖아요. 상투장 매입하거나. 그래서 자산 탕진. 하락장의 공급 과잉.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공급 많아집니까? 갈수록 많아져요. 뭐 입주 물량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올해 내년이나 입주 물량이 적지. 지금 올해 21년부터 계속 지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하고 2년 후에 또 입주 물량 막 터지고 이거 지금 150만 가구예요, 무려. 자, 그 다음에 해외 경제도 불안해요. 위험자산 거품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생겨버린 거야. 서울과 경기 상승폭이 축소된 거, 대구와 세종 하락. 이게 보면 이게 0이고 여기 0이에요. 0에 비해서 진짜 많이 뛰었죠. 올해 진짜 집값이 많이 뛴 거예요. 빨간색은 뛰고 있는 거고 파란색은 그 주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주 단위예요. 막대 그래프 하나가. 이거 보면 계속 올랐네요. 이게 최근이죠. 10월달. 자, 그런데 서울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지금 파란색으로 계속 좀 내려가고 있죠. 지금 0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하락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꺾이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불안하거나. 다만 또 올라가느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빠지느냐 이것만 남았죠. 이번에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보세요. 정말 많이 뛰고 지금이 제일 비쌌잖아요. 얼마 전 6, 7월, 8월 이때가 제일 비쌌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비싸네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파란색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꺾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광역시도 비슷해요. 광역시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추락했네요. 지금 0까지 와버렸네요. 대구는 완전히 꺾인 거 맞아요. 자, 세종 보세요. 세종은 꺾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아예 내려와 버렸네요. 대구하고 세종은 지금 이미 이제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온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 도단 위에 도시들 있죠. 얘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뒤에 한번 보자고요. 자, 전세가와 매매가 동시 하락, 집값 하락의 예시. 보면은 전세가, 매매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 초록색, 파란색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세대출 얘기했는데 이게 점선이 전세대출이에요. 전세대출이 늘어날수록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서민 위한다고 전세대출을 너무 해주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 폭등의 원흉이 전세대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시그널. 이 중랑구 시내 6단지 하나 샘플을 보면 8월 7일 날 7억 단위가 좀 더 올라가다가 계속 지금 9월 오면서 무려 1억이나 빠지면서 이 흐름이요 상당히 지금 많아요. 노도광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 DSR 규제 효과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사 대책 위에 쭉 내려왔다가 이제 계속 올라갔잖아요. 현재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려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간 내려온 상황이 여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쭉 빠지느냐 또 빠진 듯하다가 올라가느냐, 이건 참 썰이 많은데, 아직 대통령 선거 남았고 지자체 남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정책을 강력하게 써야 하고 정책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좀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든 뭐 0까지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것은 내년 올 겨울에 기회예요. 그리고 한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뛴 다음에 내년 겨울, 이제 1년 후에 겨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1년 남았어요. 아니면 지금 떨어질 수도 있고. 자, 부동산 상투 강력한 징조, 수도권과 전국의 소유 지역이 뛴다. 여기 보세요. 오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안산시, 이게 지금 경기도에 2년 동안 여기 써 있잖아. 2년 동안 상승률 순이야. 오산, 시흥, 동두천, 안산, 의정부, 고양, 군포, 양주, 김포, 광주. 자, 이 순위 보니까 뭐가 느껴지나요? 최근 2년 동안 외곽 지역이 많이 뛰었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 보세요. 엄청나죠, 집값. 외곽 지역이 이렇게 뛴다는 것은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도 보세요. 자, 전국적으로 봤더니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뭐 문경시, 그다음에 무안군, 그다음에 남원시, 그리고 예산군, 김포시, 공주시, 구미시, 이렇게 전국 순위 안에 지금 등수 먹여놓은 거거든요. 자, 이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이게 순위인데, 지금 군 단위, 10 단위가 많지 않나요? 바로 소외 지역이 뜨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이거는 부동산 상투 징조입니다. 자, 4개월 만에 25% 폭락. 여기 보세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가 작년 거예요. 이제 보세요. 19년 12월 달 21억 5천 했던 게, 자, 20년 4월. 딱 4개월 지난 거잖아요. 17억 5천. 이거 음마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거기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다 이랬어요. 어떻습니까? 25% 폭락이네요. 제가 50% 폭락한다니까 안 믿어. 강남이 50% 폭락한다니까 믿지를 않아요, 바보처럼. 그냥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이거 그냥 5개월 빠졌는데도 이렇게 25%나 폭락, 얘만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 집값 떨어질 때는요, 무서워요. 5개월 만에도 이렇게 25%가 빠지는데 5년 만에 50%가 안 빠지겠어요? 더 빠집니다. 70% 빠질 수도 있어요. 70%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3배, 4배, 5배 뛰는데 나라 망했습니까?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2년에서 5년 50% 폭락. 11억 6천 똑같은 음마아파트야. 자, 6억 9천. 반토막 났네요. 이렇게 장기간 폭락하면 반토막이고 몇 달만 해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강남에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올 겨울에 한번 노려보자고요. 부동산 진짜 끝났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락에 걸 것이냐 상승에 걸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집값이 대사락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남 3구 아파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하며, 둘째,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고 집값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정책만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올 겨울이 1차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